선택과 집중. 오늘은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깨달음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오늘도 참 남김없이 했다. 그러면서도 후회보다는 약간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 이래서 그렇게 포기한 것들이 생겼었구나. 그분이라 함은, 네, 제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언젠가 그런 말 하셨어요. 본인은 일과 가족을 택하고 대신에 친구는 많이 포기했다. 포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치, 그렇게 포기하는 게 생기겠지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뭔가 일 끝나고 저의 하루를 또 돌아보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포기라는 말이 이런 거였을까 싶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막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분야들,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뭐 디자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네. 그런 활동들을 떠올릴 때, 이게 내가, 그치,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 일, 나의 본분, 나의 메인 잡, 메인 임무, 메인 미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곁가지들은 이제 쳐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더 와닿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국가에다가 배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배급을 한다는 말은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해외로 보냅니다. 해외로 보낸 다음에 그 해외에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부터 운영, 그리고 그 운영을 위한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급, 운영, 교육, 저는 그렇게 제 일을 정의하고 있고, 배급에는 물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마케팅에도 관심이 많고,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고, 컨텐츠 제작에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방문하는 날이었고, 그 방문하는 첫날이었어요. 첫날. 그래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첫날이어가지고, 그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고객분들이 그 장소에 막 모이는 거예요. 저희는 그 장소로 하면 이제 극장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극장에 저녁 8시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 쇼라고 해야 되나? 쇼 또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관객들이 모여들었고, 한 7시부터는 그 극장 로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시 반인가? 한 35분쯤에 이제 그 극장 로비로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회사에 처음 일했을 때 처음 만들었던 그 영상, 그거는 이제 그 실황, 제가
이번처럼 그 전에 다른 국가로 그때는 이제 홍콩에 갔었는데 처음이었나?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런 영상 만든 거는 처음이었었고 그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실황, 그쵸, 실황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막 촬영도 하고 촬영해가지고 막 편집하고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났던 거였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 막 찍어가지고 또 그때처럼 편집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탁 들자마자 또 따라오는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근데 그게 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든다는 게 내 일과 그리고 고객들과 또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될까? 내가 이걸 만드는 수고를 하는 만큼 내 원래 본분을 더 신경 쓰고 그거를 더 챙기고 그거의 퀄리티를 더 올리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무실에 하는 게 웃긴데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특이한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고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게. 그래서 이제는 좀 스스로 정신 차렸구나. 저의 그 생각에 영향을 주었던 뭐 대화, 뭐 사건, 경험이 제가 크게 떠오르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로부터의 거리로 이제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 현장에 와 있었던 이제 미디어 팀이었습니다. 극장의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해서 한 4명 정도인가 5명 정도가 이제 왔어요. 그 쇼에 그 공연의 이제 실황을 담으려고. 그분들은 전문가죠. 그분들은 막 카메라 들고 삼각 들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카메라로 그 시장을 담으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막 영상을 잘 편집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또 SNS나 인터넷에 유포라고 하니까 또 웃기네. 배포한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잠재 고객들이 보거나 아니면 그 쇼에 왔던 사람들이 또 보면서 이때 재밌었지, 이때도 좋았지,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기대감을 증폭시킨 다음에 저희가 하는 앞으로의 공연들에 오거나.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봤을 때가 제가 방금 말했던 생각을 하기 전 그리고 후에 모습들인데 전에도 있었죠. 왜냐면은 그 쇼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은 미리 와서 뭐 카메라 위치, 뭐 촬영 각도, 뭐 동선 이런 거 봤을 테니까 그게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의 대표이자 창업자이신 분과 1대1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어기가 제가 회사에서의 이름이 어기인데 어기가 뭐 마케팅에도 관심이 있고 뭐 P&L에도 관심이 있고 뭐 브랜딩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게 근데 어기가 지금 신경 쓰일 때인가 그리고 뭐 당분간 또는 뭐 지금 하는 일이 뭐 익숙해지거나 뭐 잘하게 되면 그때서야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앞으로 계속 영원히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딱 그런 의미의 대화를 나눴었어요. 정확히는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었고 근데 그 순간에 들을 때는 되게 그 말이 뭐랄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막 텍스트가 완전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취지였고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난 잘하고 싶은데 난 관심 있는데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오늘 시점에서 그때의 대화를 돌아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진짜 그때는 생각을 되게 얕게 했구나. 사실은 되게 더 진지하게,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음. 내가 생각하는 그 관심, 내가 생각하는 익숙해진다 또는 잘하게 된다라는 수준이 엄청 얕은 거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잘한다, 익숙해진다, 잘한다, 또는 마스터한다, 그런 경지가 스케일을 따져봤을 때, 그 크기를 따져봤을 때, 깊이를 따지면 그 당시에는 100점 만점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한 20점, 30점이니까 그때는 70점, 80점, 90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일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100점이 만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500점일 수도 있고, 더 1000점일 수도 있고, 1000점일 수도 있는데, 또 1000점이 아니라 1000점이 이거라면 막 5000점일 수도 있고, 만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방이 훨씬 뚫려 있을 텐데, 그 실력이라는 그 값이 나는 되게 얕은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는 금방 익숙해지겠죠, 금방 잘하게 되겠죠, 금방 마스터하겠죠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으로, 오늘을 또 보낸 저의 관점으로는 내가 잘해야 될 그 수준의 크기가, 내가 잘해야 될 그 경지가 굉장히 높겠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 값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일과 관련된 숫자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다루는 자료의 지표, 아니면 제가 다루는 어떤 물품들의 개수, 제가 다루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파일 크기, 이런 것들, 그런 값들이 있을 텐데, 이건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값을 되게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틀리게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파일이 있었어요. 그 파일의 크기를 제가 완전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떠올릴 때, 심지어 저희 팀 사람들하고 그거를 막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언급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뱉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멀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창업자님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거 부족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던 정확한 딱 그 부분이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또 틀리니까 이거는 반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는 위기다, 위기의 시그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숫자 값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배급, 물류, 운영, 교육, 이렇게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많고, 이 많다는 것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많음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을 수 있는 거고, 그 깊이도 굉장히 있는데, 그 관련해서 내가 숫자 값들을 정확하게 꿰고 있나? 특히 그 숫자 값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알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을 때 아닌 거예요. 아직 발전할 부분이 많고, 아직 챙겨야 될 부분이 많고, 아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올랐던 게 두 번째, 그 창업자분과의 대화가 떠올랐고, 제가 오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의 또 다른 대표님, 창업자는 아니시지만 또 다른 대표님이고 저의 사수이자 저의 멘토이자 저의 팀장님이자 저의 부서장이시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대화 또는 대화들, 평소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올랐기도 했고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도 이제 최근에 되게 상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달 전은 아니고 한 달보다 더 전, 한 2달 전인가 나눴던 대화였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이 비슷해요. 제가 저희 창업자분하고 나눴던 대화랑 또 맥락이 비슷한데, 뭐냐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업무 말고 다른 거에 막 곁가지 같은 거에 막 관심을 이제 갖는 거를 제가 막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또 피드백을 준 거죠. 본인이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어기한테도 해주자면, 그런 식의 대화였어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지금 잘하는 거를 더 잘해서 정말 실력을 갖게 되고 정말 그걸 남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기가 지금 하고 싶은 그 다른 일들, 그런 것들은 어기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딸려올 것이다. 제가 기억하는 대화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날 대화의 핵심은 그거였고,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면, 똑바로 하고 잘하고 제대로 하면 된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 원래 해야 되는 거에 집중, 당신의 주업에 집중하는 거다. 그게 세 번째 이제 근거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또 지금이에요. 지금 순간 또 생각해보니까 이 세 가지의 이 사건들이 다 연관돼 있고, 결국에 한 가지 가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실력이자, 그러니까 그 키워드로 표현하면 실력이자 본질이자 집중이고 선택이란 뭘까? 딱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돌아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포기하는 거구나.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구나. 희생하는 거고, 내가 굳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잡지 않는 거구나. 일부러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일부러 내려놓는 거구나. 관심이 가도 보지 않거나, 관심이 가면 그냥 쓱 보고 마는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막 더 깊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그런 거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금 세 번째로 언급했던 그 저의 팀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일과 가족, 정확한 순서는 가족과 일이겠죠. 가족과 일 빼고는 포기했다. 본인 친구들을 잃었다.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지금 떠올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이었어요. 제가 오늘 일 끝나고 메신저 카톡을 보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한 그룹에서, 거기에 이제 원래 7명이 있었는데 거기 7명 중에 한 명이 나간 거예요. 나갔대. 나가서 자초지종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요약본을 제가 들어보니까, 모임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탈퇴를 결정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 본인한테서 들은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성원한테 건너서 들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뭐 그 당시에는 약간 놀라웠지만 어쨌든 뭐 그 친구도 여러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였을 테니까 존중하자 라고 했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충분히 있었고, 왜냐면 저도 그런 모임들이 되게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 더 이렇게 뭐 단계로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도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겠다. 물론 그거는 저의 이제 해석이죠, 해석. 제가 받아들인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 친구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됐었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해가 되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톡도 보냈어요.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연락하라, 나도 하겠다. 답장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오늘과 같은 일련의 이야기들, 일련의 생각들을 제가 또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정확히 오늘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저도 그거를 막 떠올리면서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까지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애매하게 관심 갖고 깔짝깔짝 거리던 것들, 심지어 저는 나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겠어, 내가 하는 일을 되게 제너럴리스트한 그런 성격의 일이지 하면서 뭔가 좀 더 얕게, 좀 더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물론 문제라고는 생각했었지만 또 나름의 합리화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겠다.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아쉽겠지만 거기까지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포기한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 옷입니다. 옷. 제가 옷 이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한다. 근데 그게 막 관심의 영역이고 생각으로는 많이 하는데, 실제 옷을 막 구매하거나 지출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니클로 완전 매니아고, 완전 유니클로에서밖에 옷을 안 삽니다. 진짜 유니클로밖에 안 가는 정도예요, 요즘에는. 제 의지로 다른 브랜드를 가서 옷을 산다거나, 다른 브랜드를 옷을 본다거나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보긴 하죠. 인터넷 보다가 쑥쑥쑥 찾아보는 것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가 떠서 내가 그거를 보는 건 몰라도, 내가 찾아서 들어가서 그거를 알아본다? 그건 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였지? 마크 주커버그였나? 마크 저커버그였나? 뭔가 창업자들 옷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랑 마크 저커버그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옷장에는 똑같은 옷이 졸라 많고, 그런 옷들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는 이유가 그런 옷을 고민하는 의사결정하는 거에 들어가는 에너지 낭비가 싫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을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저는 그런 단순함이 좋았고, 저는 그걸 유니클로로 실천하는 중이죠. 이게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돈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나마 가성비템 좀 싼 거,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많이 입어왔고 내 사이즈를 구하기 쉽고 실패 확률이 적은 거, 가장 무난한 브랜드를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클로 입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옷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단순하게 그냥 살고 있다. 심지어 이것도 유니클로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제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중에 유니클로가 아닌 건 이 바지밖에 없어요. 바지. 이 바지도 저랑 함께한 지가 벌써 한 몇 년이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 바지도 벌써 18년, 17년부터 16년부터 입었나? 와, 진짜 거의 한 10년 입은 거야. 한 8년, 9년 입었나? 근데 절대 안 망가져요.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트레이닝 나이키, 정확히 말하면 나이키 반바지인데 너무 좋아요. 안 버리고 있어요. 진짜 최고야. 이건 내가 사는 옷 중에 정말 최고의 옷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리거나 정말 찢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입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옷에 들어간 허리를 쪼아매주는 쫄쫄인데 이것도 그대로 있어. 이게 막 한쪽이 빠져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이 옷은 진짜 어떻게든 악착같이 꽂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유니클로야. 이거랑 이 안에 입고 있는 반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알바다가 받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출장 오려고 챙겨왔던 옷의 진짜 90%는 다 유니클로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그렇고 하기 위한 이유도 그렇고 그 근거, 내가 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판단도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그걸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나의 경험들, 나의 최근의 경험들, 중요한 대화들, 중요한 사건들은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되게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이에요. 지금부터 당장이고, 제가 지금까지 막 곁가지로 가지고 있던 관심들, 활동들, 그런 거를 점차 줄여가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그래도 뭔가를 남겨서 한다면 그 활동들은 필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주업, 저의 본업, 나의 핵심, 나의 본질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내가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의 본질을 강화시켜 나갈 뿐이지 저해하거나 이 집중력을 흐트린다거나 어떤 악영향이 일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남기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고,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영감을 받으셔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그대로 갈 거고 어떤 거는 이제 버릴 겁니다. 버린다 하면 그런 거죠. 제가 출장 가서 그 현장의 상황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만들듯이 해가지고 사는 내부 자료로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소장이든 뭐든, 물론 영상은 찍을 거예요. 영상 찍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그리고 저도 갖고 싶고,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고 증빙이기도 하고 또 추억이기도 하고 또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편집을 한다거나 뭔가 편집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하면 또 잘할 수 있고 알고 있어요.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내가 그거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에 집중하자 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활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본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이고, 그걸 잘했을 때 제 본업도 잘할 수 있고,
완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조금씩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오늘은 특히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되고. 지금 몇 시지? 지금 이거 내려가나? 안 되네. 시간을 못 봐요 지금. 시계가 나왔지. 그렇습니다. 내일은 체크아웃 하는 날이고 내일 드디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내 스스로의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지? 네,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촬영하기입니다. 제가 도착한 날에 찍었을 거니까. 대박이네. 다 했어. 이 영상 찍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본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도 이거 영상 찍을 때도 찍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생각을 했으니까,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유튜브 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는 반드시 가져갈 겁니다. 이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잘하면 제 본업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저에게는 그 하루를 회고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로,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걸 본 다음에 뭔가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 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내가 내 본업에 소홀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런 할 것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니까. 우선순위는 제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걸 함으로써 하루하루 내가 발전하니까.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오히려 해야 돼.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너무 해야 될 이유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열심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열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열심 그런 막 동기부여 열정 그러면서 했던 일들은 한 2, 3일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습관처럼 오늘 찍었으니까 내일도 찍을 거고 내일 모레도 찍을 거고. 심지어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 그러면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바로 영상 바로 켜, 찍어, 올려. 저는 편집도 안 하고 있잖아요. 편집 안 한 영상의 시청률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청 지속 시간 비율, 뭐 시청 지속 분량 비율이라고 할까? 이거를 한 60% 이상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잘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생각을 남기면서 저와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저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저와 비슷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주무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